동물간호학개론 그 9번째 주에는 병원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듀어 그래갖고 SOP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혹은 나한테 맞닿은 아니면 우리 조직이 맞닿은 일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가운데 그 회색 그 원은 나나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원이에요.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또 이 바깥에 있는 원은 관심의 원이에요. 그래서 관심의 원은 내가 바꾸고는 싶지만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내 영향력을 갖다 키워 나가면은 이 관심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일들이 내 영향력 하에 아니면 우리 조직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관심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일 수도 있고요. 계획을 스마트하게 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계획해야 돼. 실천할 것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계획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스마트라는 말은 그 영어로 스페시픽, 특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몸무게를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그것도 맞겠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나는 내 체격에는 한 6kg 정도 빠지는 게 좋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6kg의 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 하게 특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자, 6kg라는 특정 가능하죠. 행동 중심적으로, 액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천 안 하면은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자, 나는 몸무게를 그 6kg를 감량하는데, 뭐 밥을 덜 먹을 거든지, 음식물을 덜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이어야죠. 내가 과연 나는 이틀에 한 끼 먹겠어. 가능할까요? 힘들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짜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달리기를 갖다 아니면 걷기를 하루에 1km 만보 이상 해서 하고 식사량을 80% 줄이면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줄여서 내 몸무게가 6kg 감량되게끔 다이어트를 하겠어.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한 계획 세우기예요. 자, 동물병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비해서 그 치과 진료가 별로 없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 그건 그냥 관심 영역이죠. 이거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내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자, 스마트하게 한번 짜보면은 우리 이 병원에서 목표는 치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안 하는 거거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20% 이상은 치료를 받게끔 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근데 그 프로그램 어떤 거냐면은 치아 관리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고객들한테 모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왔을 때마다 치아 관리 중요성을 갖다가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는 6개월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시야 관리 중요성을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목표였던 그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20% 이상이 이제 진료를 받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죠. 이런 게 그 스마트하게 계획 세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요. 가기 위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가 있을 때 세부적인, 그러니까 작게 나눠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순간 딱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요런 공부를 더해서 아니면은 체력을 더 길러서 요거를 달성하고 요런 것들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뭘 하겠다. 근데 그런 계획 세울 때 스마트하게 세우라는 거죠. 동물병원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스마트하게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전 직원들과 같이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뭐로 보이세요? 맞아요. 빙하예요. 그 남극이나 북극에 요새 빙하가 다 녹고 남극이 녹고 있고 뭐 북극의 눈물 뭐 그런 저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다 녹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다 녹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빙하가 이게 극히 일부만 다 대부분 물에 잠겨 있고 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깥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빙하구나, 빙하가 크다, 작다. 사실은 더 밖에 나온 부분이 작고 안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그 밖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갖고 평가를 하죠. 고객의 눈,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찾아오는 고객의 눈은 외형이 크다든지, 뭐, 원장이 잘생겼다든지, 동물 간호사가, 진짜 전문가처럼 뭐,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선 그 병원을 평가를 해요. 여기, 그, 음, 그, 동물병원 서비스 질, 퀄리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강조했었는데, 그, 밖으로 보여진 외형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동물병원은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 휴men한 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합체다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시각이야. 빈 산을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고객과 만났을 때 스마일, 친절과 미소, 친절함과 미소, 뭐 다른 명령은 관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고객은 여기에 먼저 쏠려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조직 문화. 뭐 홍하일 동물병원 갔더니 그 병원은 또 문화가 그 직원들끼리 굉장히 화목하고 일치돼서 우리 그 똘똘이를 앨리스를 케어해 주더라. 뭐 그런 문화가 다 병원마다 좀 틀려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SOP 병원 표준 운영 절차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함과 미소. 그래서 여러분들 첫 인상이 이제 고객 만족 뭐 교육 그런 데 가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첫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반성할 게 좀 있죠. 좀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 복장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거 들으신 분 계시죠? 그런데 항상 얼굴은 밝게 하는 거. 그 미소 짓고 막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좀 친절하다는 말은 또 어떤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컴패션한 거 있죠. 열정, 그 측은지심을 갖는 열정 그런 그게 표현할 수,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을 가꾸셔야 돼요. 그 옷을 막 예쁘게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 포근한 미소, 관심 어린 눈빛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가꾸셔야 돼요. 내면도 깊이 하시고 내면도 깊이 하시고 얼굴에 미소,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들을 갖다 요새 그 유튜브에 그런 것들의 그 교육 프로 유튜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거울 보고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마 우리 그런 것만 하는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자, 병원 표준 운영 절차 SOP는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 조직 내의 그 구성원들의 업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음, 테크니컬 스킬하고 인터퍼스널 스킬 그리고 날리지하고 저지먼트 스킬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집중되게끔 운영 절차를 갖다 표준화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그 수의사도 그 동물병원에 수의사도 굉장히 여러 명인 병원이 꽤 많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가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표준 운영 절차가 도와주죠. 목적이죠, 그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병원과 고객 그리고 직원을 갖다 통합하는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드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요새 표준 운영 절차 SOP 뭐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동물 그 방역에서도 이게 SOP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그 매뉴얼을 갖다 정비하겠다. 그래서 막 많이 정비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메르스 사태 또 좀 허둥저둥 됐었었는데 계속 이런 매뉴얼 SOP를 많이 개발하고 표준화해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K-팝 정도로 K-드라마 뭐 이런 것처럼 한류를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표준 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서화됐건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 직원들 간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자, 아까 빙산을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보고서 고객은 우리 병원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절과 미소 말씀드렸었죠.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고객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고객이 컴플레인 뭐 진료라든지 진료비에 대 컴플레인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라 하는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동물병원 표준 운영 절차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진료 서비스 막 제공했는데 진료비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세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동물병원 경영학 시간에 진료비 구성 요소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략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병원 전국민 의료보험 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내가 사람이 진료받고 내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해 버려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료비가 비싸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막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돈 받고 진료를 해줘? 너무 싸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동물병원 진료비 일반인들은 비싸다 그러지만은 병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약간 수의사를 내려놓고 봐도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죠? 거기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하고 또 직결이 돼요. 그 저렴하다 보니까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참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쓸지 이거는 좀 저기 되겠네요. 어떤 진료비 수납 방침이 그 표준 운영 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방의학 그 예방의학이라 해서 예방접종, 기생충, 여긴 심장사상충, 어떤 외부기생충이라든지 내부기생충 들어가고요. 중성화 수술, 영양, 그 비만 때문에 영향돼요. 치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예방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 관리, 이거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금방 저기 했는데, 하여튼 그 개나 고양이나 건강한 개나 고양이는 냄새 안 나요. 뭐 냄새가 났다. 고양이 특유의 냄새는 아니면 강아지 특유의 냄새는 날 수 있는데 냄새 그것도 병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건강한 동물은 냄새 안 나요. 그, 어, 그, 개, 특유 냄새 외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냄새가 났다 했을 때는 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냄새 나는 부위가 귓병이 났어요. 귀에 고름 차겠죠? 그럼 고름 냄새 나요. 눈에 눈곱 꼈어요? 아니면, 그러면은, 걔 눈병 나서 이렇게 냄새 맡아 보면 무슨 냄새랄까? 간장 쪘네? 그거 맡아보셨어요? 그런 냄새 나요. 자세히 맡아보면은. 그 한군당에서, 그 한군당에 치선이 있다 그랬죠. 제가 치선이 한군당이라 그랬잖아요. 그 냄새 주머니라 그랬잖아요. 기름도 나오지만은, 얘들이 막혔다든지, 그랬을 때 또 냄새 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꼬치에 털이 나 있다 보니까 항문주기도 마찬가지고요. 응가나 오줌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럼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나겠죠. 요걸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병적인 것과 병적이었을 때도 냄새 나죠. 치아에 염증이 심해요. 그러면 입 냄새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냄새 관리 어떻게 했느냐. 또 요런 것들도 예방의학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이 안 나게끔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우리 전부 다 동물 좋아하고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다 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우리 또 아주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강의를 할 텐데 그 예방의학의 그 선봉장은 제가 봤을 때 동물보건사 즉 동물간호사가 일차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일차적으로 보호자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과 진료나 외과 진료에 대한 어떤 절차로 진행한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입원 환자 그리고 퇴원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절차들이 SOP 표준 운영 절차에 포함돼요. 자,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필수 단계 얘기하는데요. 처음 우리 고객 만나는 분들이 아마 동물 간호사 분들이 제일 먼저 수의사보다는 먼저 만나죠.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소개하는데 좀 인색해요. 눈인사만 이렇게 외국 사람은 지나가다가 눈만 맞춰도 눈인사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우호적 관계에 맺기 위한 자기 개발 그런 강의가 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호자에게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동물병원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얼굴에 미소. 근데 강아지가 막 아파하고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뭐 웃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측은한 눈빛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표정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소는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되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말할 때도 정중하게 하고 위트 있게 가끔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겠습니다. 손님, 제가 계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아주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위트 섞어가면서, 외국 드라마 보면은, 웨이트리스하고 아니면 종업원들하고 손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이지만은 굉장히 좀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물병원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보호자에만 관심 도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반려동물에게만 관심 보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에게도 관심을 보여라 하는 거죠. 이름 불러주고 이름 물어봤으면은 네가 쫑이구나, 네가 메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런 말을 걸어줘도 벌써 이 동물이 되게 안심을 해요. 그리고 동물 이렇게 우리 신체 검사나 뒤에 나오죠. 해줘야 될 게 신체 검사해주고, 신체 검사할 때 아픈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 대통별 신체 검사. 그래서 제가 몇 시간 걸쳐서 계략적으로 설명했던 거고요. 이제 실천해 보시면은, 실제로 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고 유익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해서 동물병원에 가시든지 사육사가 된다든지 어떤 걸 하시더라도 동물과 관련됐을 때 이게 신체 검사 정상과 비정상 이런 것들을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동물 간호사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비정상인 것 같아요. 진단은 하지 마세요. 진단은 수의사만 하는 거니까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오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진찰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보호자도 굉장히 우리 개를 위해서,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 저분이 관심을 가져주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서비스의 퀄리티,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할 때 뭔가를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케이스 사진 처음 만들어 갖고 만들자 래 가서 없음 만들자 래서 그런 거를 보여준다든지 대부분 동물병원에 있어요. 차트라든지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빠르죠. 납득도 빠르고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도 자, 이런 얘기했어도 보호자는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머지는 다 까먹죠. 네네네 그러지만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 이해하셨지만은 이런 안내서의 샘플 아니면 팜플렛 같은 걸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자, 대화의 방법 중에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것만도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어 하는 것을 표현해야죠. 고개를 끄덕끄덕다든지 그래 맞아요 우리 개도 그랬어요. 맞아요. 지난번 보니까 메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아파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면서 보호자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동물병원 처음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렸죠. 그때
모자랐던 게 뭐냐면은 동물에만 너무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딱 보면은 이게 보호자가 방치해서 무관심해서 병이 났다는 게 또 보이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막 나무랐어요. 어떻게 이 개를 이따위로 기르셨냐? 그걸 느낄 정도로 보호자가 그 막 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늦게 철이 들었는지 아주 철들고 나서는 많이 반성이 됐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 그 치료해 주려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마음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칭찬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었는데 아, 얘 뭐 살은 좀 쪘지만은 이 치아는 굉장히 건강하네요. 치아 관리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한 거는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친밀감도 높일 수 있고 우호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친구들하고도 한번 해보시고 친구들한테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부족했거나 했구나 한번 그 실천해 보세요. 그럼 조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없는지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 수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음, 근데 사람 병원하고 좀 다르게 사람 병원 가면 굉장히 내가 아파서 왔는데 진료 다 하고 검사 다 했는데 검사 결과도 잘 안 알려주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제가 병원 가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랬을 때 얼마나 에이, 그래만 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얘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동물관에 오신 분들 그 기본적인 심성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어, 그래 나는 잘 모르니까 너네들 다 맡겨. 너한테 다 맡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약이 왜 먹어야 돼? 이 검사를 수의사 선생님 하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대답은 했지만은 왜 필요해?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릴게 물어보는 것도 그 친밀감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관계라든지 그 부모님하고 관계라든지 동생들하고 관계에 한번 잘 연습을 하면은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되거든요. 막 이런 거 안 하다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동물병원에 와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평소에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